이집트에 수출하게 된 K9 자주포의 전체 수출 계약금이 지난번 호주와 체결한 수출 금액의 2배에 달하는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현재까지 K9 자주포가 만들어낸 수출 규모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집트는 이로써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9번째 국가가 되었으며 차후 영국 등 유럽 국가의 진출도 계획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 반전을 휩쓴 자랑스러운 국산 자주포 K9. 우리나라 자주포가 이렇게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이유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우리나라 자주포의 인기가 폭주한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는데요. K9이 매우 우수한 무기라는 사실은 저희 영상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죠. 우수함과 별개로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K9 자주포를 사랑하는지, 또 어떻게 수출이 진행되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간에선 우리나라 자주포가 군수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이유엔 한반도 환경적인 요인이 크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한여름엔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며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더위와 습도, 한겨울엔 영하 28도까지 떨어지는 혹한, 장마엔 진창과 겨울엔 눈밭, 게다가 한반도의 산악지형까지 그 모든 지형을 극복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K9입니다. 성능도 간략히 살펴보자면 우선 K9 자주포는 우리나라의 주력 자주포로 155mm 구경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군에선 1000문이 넘는 수량을 운용할 만큼 우리나라 지상군에 있어선 핵심적인 무기죠. 분당 8발이라는 빠른 속도로 쏠 수 있고 15초간 3발을 쏘는 급속 사격도 가능합니다. 최대 사거리는 55km로 먼 거리에서 우리 군을 위협하는 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K10이란 탄약 보급 차량이 따로 있어 급탄 시 병력이 외부로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장점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업로드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K9 자주포는 유일무이한 세계 최강의 자주포일까요? 아쉽게도 절대적인 성능만 보았을 때 세계 최강의 스펙을 가졌다 라고 대답하긴 힘듭니다. 성능이 우수한 것은 맞지만 독일의 PGH-2000과 같은 자주포들이 성능 면에서 더 우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독일의 자주포는 생존성도 더 뛰어나고 분당 최대 사격 속도는 무려 12발에 달합니다. 지속 사격 측면에선 K9은 분당 6발이지만 PGH-2000은 분당 10발 이상의 스펙을 자랑하죠. 그럼 세계는 왜 이 녀석이 아닌 우리나라의 K9에 많은 관심을 주는 것일까요? 바로 가격입니다. PGH-2000이 뛰어난 자주포는 맞으나 선뜻 구매를 결정하기엔 몸값이 너무 비쌉니다. K9 자주포의 경우 한 문당 가격이 40억 원 수준이지만 PGH-2000은 무려 100억에 육박하는 미친 몸값을 자랑하죠. 성능이 조금 뛰어나다 하더라도 2배 이상의 금액 차이만큼 값어치 있는 성능 차이는 아닙니다. 사실 이 정도 가격 차이면 K9에 K10까지 얹어 계약하더라도 K9 쪽이 훨씬 저렴한데요. 이렇게 가격 차이가 벌어진 이유 중 하나는 생산량의 차이 때문입니다. 무기의 가격은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개발하던 시점부터 생산에 운용하는 지금까지 가격을 나누어 적용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많이 만들면 싸지고 적게 만들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게 북쪽의 북한이라는 통제되지 않는 가장 위험한 녀석들이 있죠. 따라서 우리는 강한 육군 전력, 그 중에서도 강한 포병 전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K9 자주포를 무려 1000문 이상 생산하며 운용하고 있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내수용뿐만 아니라 수출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부품 수급 등의 문제로 끊임없이 생산성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반면 2차 대전 이후 평화를 지향하며 군축에 돌입했던 독일은 PGH-2000을 500문 생산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두 무기의 가격 차이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2배 이상 차이 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자주포가 훨씬 더 잘 팔리는 직접적인 이유가 된 것이죠. 이렇듯 뛰어난 성능과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무려 점유율 50%를 가져갑니다. 지금까지 터키, 인도, 노르웨이, 호주 등 총 8개의 국가에 수출했는데요. 그런데 각 나라마다 수출한 형태가 다릅니다. 먼저 우리나라 K9에 일찍부터 관심을 보인 나라는 터키입니다. 당시 터키는 기존부터 운용하던 M44T라는 자주포를 대체할 신형 자주포 개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독일의 자주포를 몇 대 사와서 자신들의 자주포를 완성해보려고 시도했으나 당시 터키의 사회적 문제와 여러 상황 때문에 독일은 터키로 기술을 넘길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터키는 다른 방안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눈에 들어온 것이 PGH-2000과 비교해 별로 떨어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K9이었습니다.
터키는 독일 대신 우리나라와 손을 잡았고 K9 자주포를 터키에 맞게 개량하여 T-155 프르트나라는 자주포가 탄생합니다. T-155는 터키의 전장에 맞게 여러 부분 개량되며 우리나라의 K9 자주포와는 외관상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280문에 달하는 자주포가 터키로 들어갔죠. 다음 국가는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도 터키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운용하던 2S1이라는 자주포를 대체하고 싶어 했는데요. 소련이 무너지고 폴란드는 나토에 가입하면서 더 이상 소련제 무기를 운용하기엔 알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처음엔 스스로 개발을 시작했지만 155mm라는 강력한 포탄의 반동을 견디기도 힘들었고 여러 기술적 문제로 차체 개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처음엔 영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해결하려 했지만 영국도 그냥 전차 차체를 가져와 자주포를 개발했던 입장이라 폴란드의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폴란드의 상황에 해결책이 된 것이 또 우리의 K9이었는데요. 이때 우리나라는 자주포의 차체를 별도로 개발했기 때문에 K9의 차체만 도입해 기존 폴란드의 포탑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00대가 넘는 K9 차체가 폴란드로 넘어가게 되죠. 이렇듯 K9의 초기 수출 형식은 온전한 자주포를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었으며 개량형을 넘기거나 차체만 넘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드디어 유럽의 큰손이 한국을 찾게 됩니다. 적당히 살만한 자주포 없나? 하고 고민하던 핀란드는 자주포 맛집 대한민국에 방문해 직접 K9을 살펴보고 생긴 것도 성능도 가격도 마음에 들어하며 그냥 쿨거래를 진행합니다. 심지어 반딱반딱한 신상을 판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사용하던 K9을 사가겠다고 한 것이죠. 그렇게 48문에 달하는 중고 자주포가 K9 모칼이란 이름으로 핀란드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핀란드가 중고 거래를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에스토니아도 이거 나도 살래 하며 같은 조건으로 12문의 K9을 중고로 사가면서 총 60문이 갑자기 북유럽에 팔려가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서로서로 관심이 많은 걸까요? 옆에 있던 노르웨이도 K9의 고객이 되었는데요. 이번엔 중고 구매가 아닌 신형 자주포 형태로 정식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전 수출보다 더 의미가 있었는데 단순 수출이 아닌 국가에서 주관하는 정식 무기 도입 사업에 채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쟁쟁한 경쟁작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뜻으로 K9 자주포를 비롯해 PGH-2000 자주포와 세자르 차륜형 자주포, M109 팔라딘 등 유명한 자주포들이 대거 등장했죠. 하지만 독일의 자주포는 너무 비싸서 탈락, 세자르 자주포는 차륜형이라 탈락, M109 팔라딘은 연식이 오래되어 탈락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K9 자주포는 최신형일 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강점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때 K10 탄약 보급 장갑차와 함께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되었죠. 이로써 미제 무기와 굴러가는 건 다 잘 만드는 게르만족의 무기를 꺾은 입찰로 기록되었고 우리나라의 자주포 경쟁력을 세계에 보여준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다만 이 사업에서 많은 수가 팔리진 않았는데 자주포 24문과 탄약 보급 장갑차 6대를 수출했죠. K9의 수출 신화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인도입니다. 현재 인도는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 국경 지역에서의 신경전이 굉장하죠. 이런 상황에서 인도는 자국의 전력을 더욱 업그레이드해줄 새로운 자주포를 찾아 나섰습니다. 처음엔 러시아에 2S19 무스타 S를 도입하고자 했지만 기술과 성능 등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의 K9 자주포가 우수하다고 판단해 K9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2017년에 대당 75억 원의 가격으로 100문을 수입하겠다고 결정하죠. 최근엔 200문을 추가로 도입할까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K9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는 실전에서도 K9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실전 데이터를 쌓아주는 등 우리나라에게도 많은 이익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교적 최근으로 호주에서도 관심을 보였는데요. 원래 호주는 2010년쯤 자주포를 도입하고자 했으며 K9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호주가 예산이 없다며 사업을 엎었다가 최근 다시 자주포 도입 사업이 부활해 우리나라가 최종 공급자로 선정되었죠. 이때도 K9 자주포만 팔려나간 것이 아니라 K10까지 섞어서 팔았는데 앞선 국가들처럼 몇 대 사고 마는 게 아니라 무려 1조 원가량을 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호주로 수출할 K9은 그냥 K9이 아닌 한 번 개량을 거친 K9A1으로 여러 전자장비가 최신화된 버전인데요. 호주는 여기에 장갑을 3톤 정도 덧대 시가전이나 적과의 직접적인 조우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무인 포탑까지 설치가 가능하죠.
제 식명은 AS9으로 한국의 K 대신 호주의 AS를 넣은 것입니다.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사업을 성공한 것은 대단하지만 우리나라는 금액에 집중해선 안 됩니다. 사업의 규모보단 호주에서 채택이 된 것에 집중해야 하는데 호주는 굳건한 미국의 우방국이며 파이브 아이즈라는 미국과 가장 가까운 군사동맹 가입국이기도 합니다. 이런 나라가 미국이나 영국의 무기를 사지 않고 우리나라의 무기를 샀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을 계기로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의 최우방국들 그리고 제3의 국가도 K9의 수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호주의 좋은 소식과 더불어 마지막으로 가장 큰 성과를 이룬 사업이 나옵니다. 바로 이집트인데요. 이집트는 계속해오던 사업에서 고민을 마치고 드디어 계약이 성립했습니다. 여기서는 심지어 K9 자주포와 더불어 K10 탄약 보급 장갑차, K11 사격 통제 지휘차까지 세트로 묶어서 수출하게 되었는데 무려 호주의 2배인 2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계약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자주포가 각지에 흩어져 있으니 우리나라 무기가 갖고 있던 여러 문제도 확인할 수 있고 실전 경험을 통해 많은 데이터도 쌓을 수 있습니다. 모인 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 운용할 때 교리로 사용될 수도 있고 개량형에 반영되어 개발될 수도 있죠.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에 우리의 좋은 무기가 수출되어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길 희망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